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군이 장기간 봉쇄된 뒤 훈련을 재개한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내 감염자 발생을 확신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대북 지원 물품이 다음 주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화상 기자회견을 가진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약 한 달간 봉쇄 조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and only recently have they started routine training again. As one example, they didn't fly an airplane for 24 days.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에 발병 사례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you've seen the public statements by North Korea that they claim that they have no COVID-19 cases. It is a closed-off nation, so we can't say emphatically that they have cases, but we're fairly certain they do. 이런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 물품이 다음 주 중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북 지원 물품은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13일 VOA에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원 물품은 중국에서 육로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슬람 대변인은 북한 보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개인 보호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도 북한의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시약 세트 등을 보낼 예정이며 드네바에서 물품 조달을 마쳤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경비 운반이 막혀 북한 내 수해복구 사업을 2개월 연장해 5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인도주의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지원 물품을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 뉴스 등 미국 언론은 13일 국경 없는 의사회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지원 물품을 두 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보냈으며 해당 물품들이 육로를 통해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물품 목록은 의료용 안경과 면봉, 청진기 등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의료용품과 진단기기 등으로 북한 보건성이 지난달 초 국경 없는 의사회 측에 지원을 요청한 물품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국 내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 정부 등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며 향후 2달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줄 것과 에너지 시장 지원을 위한 전략 석유 비축분을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 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처는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정부의 검사와 의료시설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초안에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주도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만 독자적인 수요 평가를 근거로 국제기준과 인도적 원칙에 입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인과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지속적 유린, 강제적 실종 문제도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Given the continuing grave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U will once again present a strong resolution focusing on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접근을 위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방북 허용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대북 협상이 무기 확산 문제에 집중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일본 역시 인권 제기가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에서 논의를 자제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접근으로 무기 확산 방지 노력과 인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67개 비정부 기구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정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올해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향후 미북 대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대북 정책의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진보센터가 12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탄원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ut really say, look, we are not going to do photo ops anymore and sort of diminish downright the value of talks, even at the mid-level. So I worry about that. 리 선임연구원은 비군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하지만 정상 간 대화 노력이 실무급에 미치지 못한 점은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북한과의 협상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도발적 행동을 취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n the past has done a provocative action to show the new president, a la 2009, that this is the way we're going to play this on this game. 전문가들은 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영내 미군 배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 확장 억지력 약화를 이유로 자체 핵무장 강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영내 안보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모든 영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심 안보 위기 무엇인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가 기반 해킹 조직들이 이런 불안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파이어아이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 해킹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